make it more protective, especially now that I have two kids. I'm proud to be son of my parent, but if you see the message, the people are thinking we are different. But in my mind, we are all human beings. You know, of course, it makes you sad, you know, but I'm a strong person. It's more for my family, you know. It doesn't even feel like people are angry sometimes. It feels like they're almost abusing you to, I don't know, something that's not going well in their lives, and they feel like they need to jump into yours. So it's tough, but you need to look after your teammates. You need to remind them of what good people they are and what good standards they have. But I think social media teams, all the people need to take responsibility. 벤탄쿠르의 기사들이 며칠 내내 무한 반복되는 이유는 징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관중석에서 일어난 차별적 행위에는 그동안 대응해왔고 과거의 사례가 있기에 제법 발빠른 대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선수끼리의 상황에는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혀 후속 조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기 위해 토트넘의 역대 징계자 리스트를 최대한 확인해 보았지만 아직까지 팀 동료의 동양인 차별에 의한 징계는 0건이었습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징계는 빠른 결정이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으면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1호 전례입니다. 징계가 필요한 근거로 거듭 게시한 영상이지만 우선 화면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Has he got his prawn balls and chicken chow mein? Yeah. Where is he? I don't believe it. Someone sitting behind him. But surely he should be on the bench, or he should be warming up. Looks very serious. He looks very focused. Maybe he's coming on second half. Do you think? 첫째, 토트넘 팬은 손흥민이나 동남아계 관중에게 직접 말을 걸진 않았고 친구와 셀카로 촬영했습니다. 둘째, 특별한 욕설은 없었습니다. 셋째, 토트넘은 손흥민과 동남아 팬의 얼굴이 구분이 안 된다는 해당 영상을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팬의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넷째, 토트넘 팬은 자기 딴엔 농담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직접 게시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알려지면 징계가 내려질 걸 예측하고도 스스로 선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즉, 그는 그 정도 발언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단순 농담, 장난 정도로 여길 거라 생각했으나 토트넘 구단은 차별이라 해석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다섯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동남아계와 도마시아계의 사람들, 즉 포괄적 대상이 차별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징계의 가장 큰 의미는 관중석에서 아무 동양인을 상대로 손흥민이라 조롱하고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업로드하면 경기장 출입을 통제당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든 것입니다. 모르면 알려줘야 합니다. 벤탄쿠르의 징계는 프로 선수들이 앞으로 TV 앞에서 한국인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적당한 교육입니다. 징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안 된다는 일침입니다. 언어로 전하는 인종차별의 특징은 말하는 이의 의도보다 듣는 이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벤탄쿠르의 인터뷰는 관중석 영상의 차별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아시아인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직접 공개한 영상에 의해 이야기의 당사자들에게 닿았고 이번에도 똑같이 생겼다는 표현이었지만 토트넘의 대처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침묵입니다. 지난 영상에 소개한 대로 인종차별이란 단어 자체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지금 가려지고 있는 시대이고 안 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네티즌이 흑인이란 표현도 차별이라 말했고 저는 즉시 프랑스의 흑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아흐란 글자 자체가 기분이 나쁘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시로 든 대상은 뜬금없게도 블랙팬서였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아프리카계 마블 팬서였으면 셋바봉즉 별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운동의 명칭인 블랙 립스 매더에서 알 수 있듯 영어권 국가에서도 흡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피부색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블랙이란 단어를 자부심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힙합 가사의 블랙과 프라이드는 자주 등장하는 콤비입니다. 즉, 자기들이 스스로를 블랙이라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이 색깔 자체를 입에도 담지 못하는 것은 오지랖입니다. 애초에 화이트가 블랙보다 우월한 단어가 되어선 절대 안 되고 색깔 자체에 순위 따위는 없습니다. 같은 결, 다른 주제이지만 백인도 아니면서라는 뉘앙스의 댓글들은 인종차별자가 쓰는 인종차별 댓글입니다. 백인을 꼭대기에 두고 있으며 유럽에서 태어난 백인을 마치 우월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못 배운 백인은 잘 배운 동양인, 흑인보다 당연히 품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종이 아니라 어떤 인간입니다.
그리고 누아와 달리 흑인들이 절대 쓰지 말라는 표현은 프랑스어에만 해도 10가지는 넘게 떠오릅니다. 거듭 언급하지만 결국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하지 말아달라는 말의 전달이 중요합니다. 동양인의 눈은 다들 작다. 광대가 크다. 다 똑같이 생겼다. 해당 소재는 농담거리가 되어선 안 되고 공인의 발언은 무지한 자들에게 해도 된다. 그들은 이걸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 대로 해석되므로 크든 작든 징계가 필요합니다. 벤탄쿠르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해외 체류자들의 분노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인들의 경험, 작은 농담에서 혐오로 번진 스토리, 일체화되지 않은 목소리 등 가복합적인 이유입니다. 같은 시각 일부 남미 거주자나 외국인을 접촉할 일이 아예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거 아기가 없고 원래 그렇다. 농담이다. 대수롭지 않다는 발언도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루과이에서 그 말을 듣고도 하지마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특히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남미에서 그 말을 듣고 같이 웃고 놀았다면 그게 오늘의 벤탄쿠르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한국인을 만났냐에 따라 앞으로 그들이 만날 한국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 소개한 대로 이미 증명된 타인종 효과에 의해 모든 인종은 낯선 인종의 시각적 인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도 외국인들 구분 안 된다는 댓글을 달며 벤탄쿠르의 발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입 밖으로 꺼내고 그것도 방송을 통해 확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벤탄쿠르는 동양인의 구분이 어렵다면 분명 흑인의 구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흑인이 다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루과이 유이식 대표팀은 단체 눈찍기 세레모니를 행했지만 흑인의 신체를 소재로 삼은 기억은 없습니다. 흑인을 기분 나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동양인이란 인종을 알게 된 이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도 부모, 형제, 어른, 선생님 누구도 하지 말란 말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흑인들에게 쓰면 안 되는 단어들과 행동들은 수십 가지를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응집된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오래전엔 백인을 상대로 코와 관련한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 백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그 농담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나아가 백인들의 코성형 통계에서 축소술이 절대적인 것 또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일부 백인들은 코 크기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쓰는 한국인은 급격히 감소했고 특히 미디어에서 그 말을 할 무지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차별의 주제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결국 인종 간의 대결입니다. 벤탄쿠르의 대사를 또 다른 인종 차별로 보복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차별을 차별로 갚아서 제대로 풀린 전례가 없습니다. 쟁점은 차별하는 자와 정상인들의 대립입니다.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결국 스스로 증명하는 품격에 의해 달라집니다. 뱉은 말로 모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모릅니다. 너 품격 진짜 없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입니다. 벤탄쿠르의 가족들을 인종으로 모욕하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을 다른 도둑놈이 비난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이 도둑놈을 징벌하거나 갱생시켜왔습니다. 여기에 국적과 인종은 상관없습니다. 도둑질이란 범죄가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영상이 100개는 더 게시되어도 인종차별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차별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차별이었구나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영미권에서 하나의 대명사였던 시절 듣는 이 또한 그게 차별인지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차별을 넘어 아예 너네와 우리는 다르다. 너네들은 다 똑같다는 구분이었습니다. 인지하기 시작한 흑인들은 백인들이 감히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한 백인들은 자기들끼리도 그 말을 지향하자는 목소리가 생성되었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똑같이 생길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인격 또한 당연히 다릅니다. 타인 전부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타인을 존중할 정도의 지적 능력은 쌓은 시대이고 배우지 못한 곳이 있다면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의 형평성이 벤탄쿠르 기사의 종료를 위한 유일한 시발점입니다.